저는 직장생활 30년 차입니다. 긴 세월 동안 출근길은 언제나 전쟁터 같았습니다. 회사 건물에 들어설 때마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엉켜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수하지 말자. 오늘은 버텨야 한다. 제 마음속에는 늘 오늘이라는 단어만 존재했습니다. 미래를 꿈꿀 여유도, 과거를 회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후배들은 숨 가쁘게 치고 올라오고 선배들은 하나둘 책상 위를 정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낀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일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어깨는 늘 뭉쳐 있었지만 쉬어갈 틈은 없었습니다.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그 긴장은 제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퇴직이 다가올수록 이상하게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좀 쉬면 좋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공포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퇴직이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들 때마다 다음 날을 걱정했습니다. 잠이 들어도 잠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일했습니다. 머릿속에선 보고서와 결제 서류가 흘러가고 부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렇게 잠든 채로도 긴장하던 밤이 수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악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항상 누군가 저를 쫓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에 땀이 배어나오고 깨어나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낮에도 저는 늘 피곤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제 자신이 이상했지만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퇴근길에도 저는 예민했습니다. 차선 변경하는 차량만 봐도 혈압이 솟구쳤습니다. 누군가 경적을 울리면 저도 더 크게 울렸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욕이라도 퍼붓고 싶은 충동이 솟구쳤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제 안의 분노는 가슴 깊숙이 눌러담겨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쌓인 분노는 결국 폭탄이 되어 터졌습니다. 저는 정년퇴직을 채 몇 년 남겨두지 않고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했습니다. 상사의 한마디, 후배의 무심한 시선 하나에도 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말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퇴직은 단지 한 시점의 행정적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남은 대출, 아이들의 학자금, 생활비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65세라면 저는 최소한 그때까지는 버텨야 했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버텨야 한다는 의무감이 저를 일감했습니다. 그 무게는 점점 제 목을 조였습니다. 그 압박은 가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주말인데 저랑 마트에 가요. 사야 할 것도 많고 짐 좀 들어줘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거슬렸는지 모릅니다. 작작 좀 해. 나 퇴직 앞두고 있어. 정신 있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화를 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폭발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닦았고 저는 그 눈물의 죄책감보다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라는 억울함이 마음을 덮었습니다. 집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선 말이 사라지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아이들에게만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부성의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이면 괜히 밖으로 나가 걷곤 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넌 실패자야. 이제 쓸모없어. 다 끝났어. 그런 목소리들이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잠은 쉼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출근 중이었고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을 보내며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도 아침 햇살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거실에 앉아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비친 제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푸석한 손 등 그 위로 떨어지는 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있는 아내도 보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달라졌음을 직감이라도 했는지 미소를 띠며 식탁에 한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모락모락 흰 밥에 된장찌개를 한술 떴습니다. 미소를 짓는 아내의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내의 주름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보지 못했던 그동안 저 때문에 생긴 주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1년의 긴 터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기다림에 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력서를 새로 작성하고 동네 고용센터를 찾았습니다. 담당자가 묻더군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일도 하실 수 있으세요?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아내의 미소 속에 감춰진 주름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 들어간 직장은 소박한 유통업체였습니다. 제 일은 재고를 정리하고 납품업체에 주문을 넣는 일이었습니다. 예전 직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에는 경쟁 대신 웃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에도 다들 웃으며 도왔습니다. 월급은 이전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제 마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 말 한마디가 저의 30년 직장 생활보다 더 깊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집 근처 유치원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마지막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비싼 옷을 사지 않습니다. 고급 음식점 대신 집에서 김치찌개를 함께 끓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진정한 쉼을 느낍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불면은 줄어들고 악몽은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새벽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제는 고요합니다. 지금 저는 매주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약수터에 오릅니다. 숨이 차오르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함께 웃습니다. 손을 잡고 오르는 길이 저에게 가장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오늘 주말 아침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김밥을 싸고 아내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햇살에 비친 아내의 주름까지 예뻐 보이는 이유를 여러분도 아시나요?